반갑습니다. 지병근 세무사입니다.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해설. 오늘부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합부동산세는 총 5파트로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과세표준과 세율과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은 이렇습니다.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년 9월 1일에 주택 한 채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된 경우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받습니까? 즉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까? 아니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까? 라는 겁니다. 우리가 종부세는 크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분들하고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, 먼저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죠. 첫 번째, 종합 조정대상 지역에 불문하고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, 그리고 만약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한 채는 조정대상 지역, 한 채는 조정대상 지역 밖에,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밖에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율을 적용받음에 있어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. 하지만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두 채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총 주택수가 3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 세율보다 조금 더 가중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판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일반 세율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세부담 상환율도 150%가 적용되고, 중과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세부담 상환율이 이제 300%가 적용되겠죠. 결론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라든지 조정대상 지역에 불문하고 주택수가 3채 이상인 사람들은 향후적으로는 중과세율, 세부담 상환율 300%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본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. 2020년 9월 1일 날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됐어요.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죠. 그러면 2020년 6월 1일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해지되기 전이기 때문에 두 채 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해당하겠네요. 그럼 아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 두 채가 있는 경우에는 세율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환율도 300%가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문제는 내년, 즉 2021년 6월 1일에는 그때 현재는 2020년 9월 1일 날 한 채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한 채는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고 한 채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겠네요. 그럴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표에 해당해 가지고 세율이 하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또 세부담 상환율도 150%가 되겠네요. 즉 조정대상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하고 세부담 상환율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적용을 판정함에 있어서 매년 과세 기준일, 즉 6월 1일을 갖고 판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 한번 같이 볼까요? 3주택을 보유한 상태입니다. 근데 이 세 주택 모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. 이 중에서 하나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적용 세율 및 세부담 상환율은 어떻게 됩니까? 라는 겁니다. 우리가 세율 및 세부담 상환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수 계산은 일단은 개인별로 합산을 하고 그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한 주택도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. 유일하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사례 한번 검토해 볼까요? A, B, C 세 개의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? 주택수에 불문하고 그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주택수가 세 채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. 그러면 세율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환율도 300%가 적용됩니다. 하지만 이 중에 한 채를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한대요. 그리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요건 충족한 임대주택은 제외가 되겠죠. 그러면 나는 두 주택이 있고 이 두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하면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환율도 150%가 적용되겠죠. 그래서 주택수가 세 채인 경우에서 내가 종부세가 중과세율 및 세부담 상환율이 300%가 적용되는 분들은 요건이 충족된다고 했었을 때 한 채를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면은 종부세 부담은 일반 세율 및 세부담 상환율 150%가 적용돼 가지고 상당히 줄일 수 있다.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엔 공동명의 소유 과세표준과 세율 한번 볼까요?
부부가 이제 주택을 두 채를 각각 50대 50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세부담 상한율 및 세율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동 명의 소유주택이라 할지라도 각각 보기 때문에 남편도 부인도 각각 2주택을 소유한 꼴이 되겠죠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두 채 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고 하면은 A주택, B주택 각각 50대 50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도 부인도 모두 중과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300%가 적용됩니다. 근데 이 케이스를 조금 컨설팅을 해가지고 A주택에 있는 반을 증여를 하고 또 B주택에 있는 반을 또 상대방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한 채는 남편이 100% 갖고 있고 한 채는 부인이 100%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은 완전히 달라지죠. 어떻게 되죠? A주택, B주택 모두 한 채씩 갖고 있기 때문에 세율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%가 적용됩니다. 만약 종부세 부담이 크다고 하면은 한 채씩을 50%를 각각 증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각 한 채로 만들어 가지고 세율을 일반 세율 또는 세부담 상한율을 150% 받아 가지고 세부담을 좀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?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우리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자 범위하고 같이 보시면 큰 오산이 생깁니다.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자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세대원 중 한 명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한 채를 50대 50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비거주자, 즉 국내에 거주가 하고 있지 않는 비거주자가 주택 한 채만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법인도 당연히 한 채만 갖고 있었을 때 1세대 1주택자에 들어가지 않겠죠. 왜?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하는데 그 거주자는 우리 보통 가족의 범위를 준용하기 때문에 법인은 한 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들어가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해당하면은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. 첫 번째는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에서 이제 3억 원이 얹어지죠. 그래서 9억 원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낸다라는 거하고, 두 번째는 9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받게 된다 할지라도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고령자에 해당되거나 장기 보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준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세액공제라는 건데, 그 세액공제 두 가지가 적용되죠. 첫 번째는 고령자 세액공제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라는 겁니다.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부터 해가지고 60세, 65세, 70세 이 세 단계로 나눠서 20%, 30%, 40%를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고,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이 1세대 1주택에 한해 가지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5년, 10년, 15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20%, 40%, 50%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겁니다. 그러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겠죠. 다행히도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맥시멈으로 40%에서 50%, 즉 90%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현행세법에서는 80%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는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인상된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. 2020년도는 이게 80%가 아닌 70%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제외가 됩니다. 근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빠진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,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본 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무조건 빼고 나머지만 갖고 그 주택수를
했잖아요. 근데 이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고, 그러면 내가 두 채가 있습니다.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한 채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돼가지고 과세 기준 금액도 9억 원이 적용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? 라는 문제인데, 그건 아니고, 내가 두 채 중에서 한 채를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서 나머지 한 채가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한 채의 주소를 담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돼서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, 이 주택의 나머지 한 채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 좀 구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세부담 상한율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무조건 빼고 계산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머지 이 한 채의 주민등록을 담고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을 보유해야 된다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과세 기준 금액도 6억 원이 적용받고 세부담세 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이제 그 백문백답 중에서 종합부동산세, 과세표준과 세액,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.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